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각형과 대각선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각형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도형이에요. 삼각형, 사각형, 오각형, 육각형과 같은 도형입니다. 자, 각 도형마다 대각선이 존재하는데요. 네, 삼각형 같은 경우는 따로 대각선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. 왜 그렇게 되는지 오늘 학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고요. 그 대각선의 특징들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학습 함께 시작할게요. 다각형과 대각선은 먼저 다각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? 네, 선분으로 내가 그리는 도형입니다. 그래서 이 변이 몇 개냐? 하나, 둘, 셋. 그리고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. 변이 몇 개냐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지죠. 그래서 이거는 삼각형인데요. 삼각형 중에서도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면 정삼각형이 되겠어요. 그러면 네 개의 변이 모두 그 길이가 같다. 그러면 정사각형이겠죠. 그래서 변이 몇 개냐에 따라서, 그래서 변의 개수에 따라서 어떻다? 네, 몇각형하고 이름이 정해지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6개면 육각형, 7개면 칠각형, 8개면 팔각형 하고 부르겠죠. 이 중에서 정다각형이 있습니다. 앞에 정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면 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. 그리고 각의 크기도 모두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변, 각 모두 같은 다각형이 정다각형이다 하고 기억해야겠죠. 우리가 정삼각형, 정사각형, 정오각형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그리는 그런 다각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이런 다각형에서 이렇게 나란히 있잖아요. 나란히 있는 꼭지점은 이렇게 그어줬을 때 변이 돼버리죠. 네, 그래서 이 점, 첫 번째 점과 이 두 점을 연결했을 때는 하나의 변이 되지만 사각형을 예로 들어서 볼게요.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점과 연결했을 땐 하나의 변이에요. 그런데 이 점으로 연결을 해보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통과하는 어떤 선이 그어지죠. 이 선분을 바로 대각선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안쪽에 그려지는 거. 그래서 사각형은 두 개죠. 그리고 오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점에 대해서 두 개 있고요.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또 두 개 그려지는데요. 그 다음에는 이 점에 대해서 하나, 두 개가 그려지는데, 이거는 이쪽에서 오는 게 있고요. 여기서 가는 게 있죠. 이렇게 그리다 보면 가는 게 있고 또 오는 게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. 그 개수들을 제외시켜가면서 구하다 보니까 오각형은 5개, 육각형은 9개가 됩니다. 그 개수를 구하는 방법도 학습하게 되겠죠. 우선 모든 여기서 오타가 나와 있는데요. 정사각형은 모든 대각선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.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.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보잖아요. 그러면 한 대각선은 다른 대각선을 똑같이 절반으로 나눠. 이 말은 뭐냐면 이 대각선은요. 1번이라고 할게요. 그럼 다른 대각선 있죠? 2번 대각선을 절반으로 툭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. 이 중간인 이렇게 가운데 있는 점으로 지나간다는 뜻이겠죠. 그리고 두 대각선의 길이 또한 서로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두 선이요. 수직이다. 이렇게 표시됩니다.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길이 같다. 다른 대각선을 똑같이 나눈다. 수직이다. 이 세 조건을 기억하고 있으면 아주 좋겠죠. 사다리꼴은 아무것도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. 물론 어떤 사다리꼴도 있어요. 정사각형처럼 생긴 것도 사다리꼴일 수 있잖아요.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특수한 사다리꼴을 기억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조건들, 그래서 성질이라고 하잖아요. 이 성질은 항상 성립해야 돼요. 그런데 모든 사다리꼴이 이 세 가지가 성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. 셋 다 성립하지 않는다 하고 성질에서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. 자, 평행사 변형은 다른 대각선을 똑같이 나눈다. 이 나누는 것만 있어요. 이거 자주 사용하는 내용이니까 기억하고 있도록 합니다. 자, 마름모는 서로 수직인 거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. 그리고 서로 이등분한다. 그래서 마름모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일단 네 각이
네, 수직이잖아요. 그리고 네, 서로 절반으로 나눠줍니다. 그리고 그 길이까지 같아요. 하지만 수직은 아닙니다. 그런데 직사각형이 정사각형 모양이다. 그래서 이 네 변의 길이가 딱 같아지는 순간 네, 대각선도 수직이 됩니다. 그래서 이 표 자체를 우리 친구들이 딱 각인시켜 놓고 설명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. 네, 중고등학교 때 계속 사용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요. 뭐 길이를 구한다든지 넓이 문제에서도 다 사용이 됩니다. 꼭 기억하고 있도록 합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이 포함 관계거든요. 네, 가장 까다로운 거예요. 이 표를 어떻게 기억하냐면요. 예를 들어서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. 직사각형인데 직사각형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거나 그래서 이 변과 이 변이 길이가 만약 같아지면 그리고 여기가 지금은 수직이 아닌데 그래서 직교한다고 하거든요. 이렇게 보면 직각으로 수직으로 네, 교차한다는 건데요. 여기가 만약 수직 관계가 된다. 그래서 여기가 딱 90도가 된다. 그러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조건들을 서로 뭐 성립하는 이 구조의 그림들을 잘 연결해 봐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잖아요. 그리고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면서 네, 서로 또 이등분합니다. 그래서 대각선이 하나의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이렇게 이등분하는데요. 그 상태에서 어떤 내용으로 추가되면 네, 한 내각이 여기 각이 90도가 아니잖아요. 그런데 이 각이 90도로 딱 모양이 이렇게 정리된다. 그러거나 아니면 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면 그래서 이 길이만큼 여기가 딱 줄어들겠죠?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 되면서 정사각형이 된다는 뜻입니다. 네, 이렇게 서로 까다로운 조건이 성립하면 어떤 다각형이 된다. 이런 순서들을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. 그래서 사각형은 그냥 사각인 그래서 일반 사각형이라고 저는 따로 이름을 이렇게 특별하게 지어요. 그래서 아무런 특징이 없는 그냥 사각형. 이걸 사각형이라고 하는데요. 그런데 여기서 이 두 개가 평행해지면 그렇게 되면 사다리꼴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한 쌍만이잖아요. 그런데 두 쌍 다 평행해지면 평행사변형이 되고 이렇게. 그래서 다른 한 쌍의 대변이 추가로 평행해지거나 아니면 평행한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그래서 이렇게 평행한데 이 길이가 같아져 버리면 당연히 이쪽도 길이가 같아지겠죠. 왜냐하면 여기가 평행선이니까요. 그래서 이 평행선인 상태에서 이 두 개의 길이가 같으면 여기에 이어지는 선도 네, 서로 평행하면서 같은 길이의 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죠. 이렇게. 그래서 이 화살표를 따라서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.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원래 달랐는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면 마름모로 가는구나. 아니면 이 두 대각선이 직교가 돼. 그래서 여기가 갑자기 직교가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면 네, 이 두 길이는 어차피 같은데 수직이 되기 때문에 네, 이 네 변의 길이가 같아지면서 마름모가 또 돼요. 자, 이런 그림의 특징들을 반드시 이해해서 오늘의 학습 내용들, 대각선에 대한 거, 사각형에 대한 거 정확하게 구별해 주세요. 이거 중학교 때도 또 나옵니다. 강조합니다. 이거 학습 잘 하고 개념 정리하고 나서 네, 다음 과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